여러분, 제 나이 72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는데 10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몰랐거든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도 잘 못 쓰고 인터넷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복지로라고 아세요? 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복지로요? 복지 가는 길이라도 되나요? 딸아이가 웃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정부에서 만든 복지 혜택 안내 사이트라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다 알려준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지원금이 있겠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지 5년째. 국민연금 조금 받고 아껴 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자꾸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주말에 집에 와서 같이 해봤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이라는 걸 해봤어요. 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나이, 사는 곳, 소득, 재산.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했어요. 이런 개인정보를 막 입력해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딸이 정부 사이트라고 안심시켜줘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무려 10가지가 넘는 혜택이 떴어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딸아이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른대요, 이런 거.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1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데. 그럼 그동안 얼마예요?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그냥 날린 거잖아요. 그 돈이면 허리 수술도 할 수 있었는데. 딸아이 결혼식 때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앞으로 받으면 되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주민센터에 갔어요. 사실 주민센터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뭔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익숙한 세대. 남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당연한 권리예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갔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갔더니 젊은 여자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지로에서 조회해 봤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대요. 기초연금부터 신청했습니다. 제 소득하고 재산을 확인하더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의료비 지원.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매달 병원비가 20만 원 넘게 나갔는데 본인 부담금 감면을 받으면 반으로 줄어든대요.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정말 부담이었는데 한 해에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니까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등유, 연탄까지 뭐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통신비 감면도 있었습니다. 핸드폰 요금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할인받을 수 있대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1년에 13만 원을 카드로 충전해 주는데 영화 보거나 공연 보거나 책 사는데 쓸 수 있대요. 솔직히 영화관 간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못 갔거든요.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안내받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공익활동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고. 아직 몸이 건강한데 집에만 있으니까 외롭거든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인 것 같았어요. 신청을 다 끝내고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안 왔을까? 왜 이렇게 오래 혼자 끙끙댔을까?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그동안 못 사 먹던 과일도 사고 손주 간식도 하나 샀습니다.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약 한 달 후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에너지 바우처 10만 원, 합쳐서 40만 원.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의료비도 줄어들 거예요. 통신비도 감면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60만 원 이상 혜택을 보는 겁니다. 1년이면 700만 원이 넘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동안 늘 불안했거든요. 혹시 아프면 어쩌나,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딸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게 제일 싫었어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병원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안 켜던 것도 이제는 켤 수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친구들한테도 알려줬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박 여사님. 그분도 혼자 사시거든요. 제가 복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시큰둥하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이거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제야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같이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박 여사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이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으신대요. 그날 박 여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것도 딸이 알려줬어요. 화면 보면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도움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복지로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컴퓨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복지로.go.kr이에요. 복지 복자 지나갈지자 길로자. 복지로. 외우기 쉽죠? 핸드폰으로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맨 위에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여러 메뉴가 있어요. 우리가 클릭할 곳은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에요. 여기를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회원 가입 안 해도 돼요.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지원, 장애인 연금. 이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하는 거 눌러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연금을 눌러보세요. 그럼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사는 지역, 가구 구성, 소득, 재산.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일하시는 분은 근로소득. 재산은 집 시세, 예금, 자동차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입력해도 돼요. 어차피 모의 계산이니까요. 나중에 실제 신청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 결과 보기 누르면 화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쭉 나옵니다. 초록색으로 신청 가능 이렇게 나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신청 불가로 나오면 조건이 안 맞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의 계산 결과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참고 자료예요. 실제로는 주민센터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계산에서 신청 불가로 나와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신청 가능이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의 계산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주민센터 가보세요. 손해볼 거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36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뭐냐고요?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냥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일 안 하시는 분, 집 한 채 있고 예금 조금 있는 정도면 대부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고 소득이 좀 있으면 감액돼서 받아요. 저는 30만 원 받고 있어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 3월생이시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신분증 부부인 경우.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이 다 안내해 주세요.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건 기초연금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정말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30%, 40%, 50%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생계급여는 월 소득 인정액이 68만 원 이하면 받아요. 받는 금액은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 30만 원이면 생계급여 기준인 68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38만 원을 지원해주는 식이에요.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거의 무료로 해줘요. 이게 정말 큰 혜택이에요. 입원하면 하루에 수십만 원 나오잖아요. 의료급여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주거급여는 집세 내는 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주고 집 있는 분들한테는 수리비를 지원해줘요. 교육급여는 자녀가 학교 다니는 경우 학비를 지원해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해당되면 받는 혜택이 정말 커요.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에너지 바우처예요. 저소득층 전기, 가스, 등유 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름철엔 전기요금, 겨울철엔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는 연간 45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이상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카드 형태로 받아서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낼 때 쓰면 돼요. 편의점에서 등유나 연탄 살 때도 쓸 수 있어요. 신청은 보통 5월부터 6월 사이에 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번째, 통신비 감면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핸드폰은 한 달에 16,000원 정도 감면돼요. 인터넷은 한 달에 10,000원에서 16,000원 정도. 통신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로 하면 돼요.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누리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카드를 주는 거예요. 1년에 1인당 13만 원 충전돼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서점 같은 데서 쓸 수 있어요. 여행사에서 국내 여행 상품 살 때도 쓸 수 있어요. 온라인 서점에서 책 살 때도 되고요. 신청은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해요. 주민센터나 농협, 신협 같은 곳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익활동은 공원 청소, 급식 보조, 교통 정리 같은 일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요. 사회서비스형은 학교 급식 지원, 보육시설 도우미 같은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받아요. 시장형은 실제 매출이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카페 운영, 공산품 판매 같은 거요.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요. 취업 알선형은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고요. 신청은 보통 매년 1월에 해요. 각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받아요. 경쟁률이 좀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 노인 의료비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돼요.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돼요.
본인 부담금이 30%예요. 개당 100만 원 넘게 하던 게 3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틀니도 건강보험 돼요.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둘 다 가능해요. 본인 부담금 30%. 100만 원 넘던 게 3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백내장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돼요. 안경이나 돋보기도 3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으로 맞출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병원급 40%, 의원급 50%예요. 그리고 치매 검진도 무료예요. 만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 받을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도 되고 진행도 늦출 수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8번째, 장기요양보험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는 제도예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요. 집에 방문해서 상태를 평가해요.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나눠져요. 1등급이 제일 심한 거예요. 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도와줘요. 목욕, 식사, 청소, 빨래 같은 거요. 요양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용은 본인이 15%에서 20%만 부담하면 돼요.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내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도 면제돼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돼요. 1577-1000 4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9번째, 긴급복지 지원이에요. 갑자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걸리거나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했을 때 재산이나 소득 기준 있긴 한데 위기 상황이면 일단 먼저 지원해줘요.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긴급하니까 빠르게 처리돼요. 위기 상황 생기면 꼭 신청하세요. 10번째, 장애인 연금이에요.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거예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 합쳐서 한 달에 최대 40만 원 정도 받아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돼요. 장애인 등록증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주요 복지 혜택들이에요. 이 외에도 정말 많아요. 지역마다 다른 지원도 있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해줘요.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고 버스도 할인돼요. 경기도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고 꼭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 알려줘요. 이제 실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하고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가는 방법 둘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www.복지로.go.kr 메인 화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신청하려면 회원가입해야 돼요. 회원가입은 간단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하면 돼요. 요즘은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간편 인증되니까 그거 쓰시면 편해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이 나와요.
그 중에서 신청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정보 입력하고 서류 첨부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끝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승인되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 와요. 그런데 솔직히 온라인 신청은 좀 어려워요. 특히 우리 세대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주민센터 가는 걸 추천해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찾아가세요. 본인이 사는 동 주민센터 가면 돼요. 주민센터 들어가면 사회복지과 찾으세요. 거기 가서 복지 혜택 상담받고 싶어요 하면 돼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 돼요. 혹시 추가 서류 필요하면 직원분이 알려줘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직원분이 컴퓨터로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도와줘요. 본인이 쓰기 어려우면 대신 써주기도 해요. 서류 다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기간 거쳐서 결과 나와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통장으로 돈 들어오거나 카드 받거나 해요. 주민센터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해도 돼요. 129 번이에요. 전화하면 상담원이 안내해줘요.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 알려줘요. 또 하나 찾아가는 복지 상담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 가기 힘든 분들은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요. 상담하고 신청도 도와주고. 이것도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아요. 자동으로 주지 않아요. 본인이 몰라서 안 받으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일이 찾아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해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당당한 권리예요. 우리가 평생 세금 냈잖아요.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 몇 가지 더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들, 이웃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김할머니 이야기. 김할머니는 올해 77이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 와요. 할머니는 국민연금 조금 받고 작은 원룸에 사셨어요. 월세 40만 원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늘 빠듯했대요. 병원도 아껴서 다니시고 겨울엔 난방도 잘 안 틀었대요. 그러다가 지난해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자식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았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복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지원이 있겠어. 그래도 제가 같이 주민센터 가자고 했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받게 됐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으세요. 월세도 지원받고 병원비도 거의 안 내고. 할머니가 그날 펑펑 우셨어요. 이제 살 것 같아. 고마워.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울었어요. 두 번째, 박 할아버지 이야기. 박 할아버지는 올해 73이세요. 할머니랑 같이 사세요. 할아버지는 당뇨, 고혈압 있으세요. 할머니는 치매 초기세요. 두 분 다 약 드시고 병원 다니시는데 한 달 병원비가 60만 원 넘게 나왔대요.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대요.
그러다 제가 복지 혜택 이야기 해줬어요.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았더니 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어요. 두 분 합쳐서 월 50만 원. 그리고 할머니는 장기요양보험 신청했어요. 등급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와요. 일주일에 3번 목욕이랑 청소 도와줘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제 내가 할머니 돌보는 게 좀 수월해졌어. 세 번째, 이 할머니 이야기. 이 할머니는 올해 69이세요. 남편 살아계시고 둘이 사세요. 근데 남편분이 몸이 안 좋으세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세요. 할머니 혼자 남편 간병하는데 정말 힘드셨대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할머니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니까 등급받아서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드는데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만 내요. 나머지는 보험에서 내주고.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면회 가시고 집에서는 좀 쉬세요. 이제 좀 숨통이 트여. 남편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네 번째, 최할아버지 이야기. 최할아버지는 올해 70이세요. 몸은 건강한데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셨대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시더래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셨어요. 공원 청소하는 일 맡으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50만 원 받으세요. 돈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할아버지가 확 밝아지셨대요. 일하니까 보람도 있고 좋아. 다섯 번째, 정할머니 이야기. 정할머니는 올해 74세요. 자식 없이 혼자 사세요. 친척도 없고 정말 외로우셨대요.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받으시고 영화 보러 다니세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영화관 가면 팝콘도 사드시고, 공연도 보러 가시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복지 혜택이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구나. 삶의 질을 바꿔주는구나. 외로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구나. 여러분도 꼭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 답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면 받아요. 자식 소득은 일부 영향 있지만 자식이 따로 살면 별개로 봐요. 질문 둘,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집 한 채 정도는 기본 재산으로 봐요. 시세가 너무 비싸지 않으면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질문 셋,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해요. 단,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어요. 질문 넷,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나요? 대부분 그래요. 기초연금 같은 건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요. 단, 매년 소득이나 재산 확인해서 기준 넘으면 중단될 수 있어요. 질문 5, 신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거절 사유 확인하고 조건 맞춰서 다시 신청하면 돼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질문 6,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요. 복지 혜택 받는다고 해서 동네에 소문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질문 7,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가능해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같은 경우 일정 조건 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질문 8. 장애가 없는데도 장기요양보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장애 없어도 거동 불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치매, 중풍 같은 경우요. 평가받아서 등급 나오면 받아요. 질문 9. 긴급 상황인데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긴급 복지 지원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서 긴급하다고 하면 빠르게 처리해줘요. 일주일 안에 지원 나와요. 질문 10. 복지로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있어요.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주민센터 직접 가거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요. 여기까지 자주 묻는 질문들이었어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주민센터나 복지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답해줘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너무 참고 살았어요. 남한테 손 벌리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움 요청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낸 세금이에요.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딸아이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분들도 도움받고 고마워하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부모님한테, 친척한테, 이웃한테 알려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고. 주민센터 가보라고. 복지 혜택 확인해 보라고.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는 복지 혜택 받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 생겼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병원도 부담 없이 가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손주 간식도 사주고. 작은 것들이지만 제겐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세대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쟁 겪고 가난 겪고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본인 챙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쓰세요. 우리를 위해 받으세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조부모님 계시면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복지 혜택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필요하면 같이 주민센터 가주세요. 그게 효도예요. 돈 드리는 것보다 정보 알려주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세대는 인터넷, 핸드폰 어려워해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소중한 거 알아요. 그 시간 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복지 혜택 받으신 분 계시면 어떤 도움이 됐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힘이 될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게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